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린산업 사상 최대 호황기 진입, 하반기 전망은. 네, 정말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이야기들을 빼놓고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 그러면 먼저 각국별 그린산업 정책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작년에 유럽과 미국에서 두 가지 정책이 확정이 되면서 네. 올 하반기부터 이제 정책 효과가 빠른 산업들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유럽은 작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전쟁 때문에 EU 각국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자기가 쓰는 뭐 화석연료의 거의 40% 이상을 수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2030년까지 제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정책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에서 1,100기가 정도를 누적으로 설치를 하고 네. 전력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수소로 전환해서 그린 수소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수소의 원래 EU의 목표는 2030년도에 1,000만 톤을 소비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2,000만 톤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역내에서 1,000만 톤을 생산하고 역외에서 또 1,000만 톤을 수입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이 짜여졌고 여기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지금 입법화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제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의 IRA하고 동일한 네.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가 유럽의 8개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 유럽 내에 갖추어야 할 생산 공장들의 규모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고 그 공장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거든요. 아마 연말 안에 확정을 해야지 IRA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업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EU도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효과가 유럽은 이미 작년도에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고요. 올해는 이제 뭐 풍력 쪽에서도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태양광은 계속 지금 호황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은 네.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IRA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IRA와 관련된 게 작년 8월에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린 산업 전체에 대해서 뭐 풍력, 태양광 할 거 없이 전기차, 수소 뭐까지도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IRA의 법안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10년 동안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수준의 아주 대규모의 보조금을 10년 동안 주는 것이고 또 더 다른 점은 과거에는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그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한테만 네. 보조금이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풍력 태양광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장들 그리고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장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한테 일일이 다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AMPC라는 건데요. 그것과 관련된 보조금의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에 되면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체들은 이미 많은 업체들이 AMPC를 이 자기 회계에다가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들은 실적이 아직 IRA로 인한 실질적으로 뭐 전기차가 확 많이 팔린다든지 풍력 태양광이 확 많이 설치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전기차는 아마 올 하반기부터 좀 그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풍력 태양광도 올 하반기, 풍력은 내년 정도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에서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은 AMPC가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 좋아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린 산업은 향후 한 10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보조금을 적용을 하면서 육성을 하는 아주 중요한 호황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EU와 미국 두 나라를 축으로 해서 지금 각국이 그린 산업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 혜택들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전기차와 배터리 이쪽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대륙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전기차는 지금 대륙마다 성장률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유럽은 작년부터 이제 성장 속도가 확 꺾였고요. 네. 아마 당분간은 10% 중후반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2020년, 21년도에 워낙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성장 속도가 꺾였고 이 꺾인 속도만 유지만 한다 하더라도 EU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작년부터 해서 누적 그 연평균 한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EU는 지금 각 국가별로는 보조금은 조금 낮추는 단계에 들어갔고요. 네. 대신 이제 EU는 연비 규제가 확실하죠.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입법화가 됐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감속기에는 들어가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계속 증가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유럽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봤고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지금 전기차 산업이 상당히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럽과 미국이 좀 속도가 다른가요? 지금? 많이 다르죠. 미국은 올해부터 해서 올해 아마 한 60%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네. 판매가. 내년부터 한 3, 4년 동안은 한 뭐 40% 근처의 고성장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선 결과에 따라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와 그 전기차는 조금 다른 게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IRA에서 입법화가 되어 있고 네. 전기차 보조금도 입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입법화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소송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건드리거든요. 다만 이제 연비 규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 아까 제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연비 규제는 뚜렷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대신 미국의 연비 규제는 행정명령입니다. 입법화된 게 아니고 대통령의 행정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거나 공화당이 되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연비 규제를 아마 없애게 될 겁니다. 이미 트럼프는 한번 전력이 있어요. 네.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연비 규제를 확 없애면서 트럼프 때 역성장을 했죠. 전기차 시장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역성장 정도는 아닐 겁니다만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연비 규제를 낮춰놓으면 그렇게 빨리 전기차를 팔 욕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전기차가 이익이 많이 나오면 모르는데 적자거든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나 공화당 쪽이 차기 정권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전기차 판매는 아마 좀 슬로우해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걸 배제를 하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좀 혼재가 됩니다. 혼재가 돼서 과거 대비해서는 어쨌든 글로벌 전체의 전기차 판매가 성장률은 사실은 2020년, 21년이 피크로 해서 네. 피크아웃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시장 속도가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잘 지금 침투를 하고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나요? 전기차랑 배터리가 좀 다르죠. 네. 전기차는 그러니까 뭐 두 개가 유럽 시장은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네. 주력 시장인데 전기차는 미국은 IRA 보조금을 우리가 반밖에 못 받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별로 페네트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는. 그래서 공장을 이제
빠른 속도로 완공을 하게 되면 속도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내년 거의 연말 정도 돼야지 미국 시장은 좀 잘 될 것 같고요. 유럽은 잘 하고 있는 편이죠. 잘하고 있는 편이고 배터리 쪽은 유럽에는 우리가 절대 강자였습니다. 네. 점유율이 한 70%를 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잠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에 팔리는 배터리의 한 30% 이상을 그 중국 업체들이 잠식을 하고 있고 저 수치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아직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CATL 정도만 지금 시작을 했고, 근데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공장을 가동을 합니다. 근데 그 가동되는 공장들은 대부분 다 유럽의 전기차 업체들하고 계약을 끝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유럽 시장의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은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한 있는 상태 60% 정도 있는 상태에서 아마 한 30-40%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이미 선점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사실은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GM, 포드, 양대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까지도 우리 배터리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점유율은 굳건하죠. 굳건한데 이제 아까 얘기한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일부 중국의 CATL과 BYD 그리고 테슬라와 포드가 중국의 저가 배터리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하고 지금 아마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포드와 CATL의 그 라이센스 공장, 배터리 공장이 이제 미국에 건설한다고 포드가 발표를 했고, CATL과 테슬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조금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시장은 한국 업체들이 좀 선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배터리 점유율을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잘 가져가고 있는데 유럽 쪽이 조금 리스크가 되겠네요. 최근에 진입이 또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황금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떤가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예, 뭐 재생에너지는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사실은 잘 없죠. 과거에는 뭐 유럽은 특별하게 그 2000년 초반에는 유럽이 이제 주력 시장이었는데요. 그때는 초기에는 아주 고성장을 했고 각국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성장을 했는데 2000년대 그 2010년 중반 이후부터는 그런 보조금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은.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다가 지금과 같은 이제 지금 좀 별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유럽 각국 정부들이. 그래서 조금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기 시작을 했고요. 풍력 태양광의 설치량이 이미 지금 유럽은 좋은 상태이고요. 보조금들을 앞으로 이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유럽을 주력으로 하는 시장을 가진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이고요. 미국은 뭐 엄청난 호황을 두고 있죠. 특히 풍력 태양광 개발 업체들뿐만 아니고 그 밑에서 풍력 터빈이나 태양광 모듈을 갖다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공장들한테도까지도 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 높아진 겁니다. 경쟁력이 높아져서 경제성도 높아지고요. 굉장히 많은 설치가 일어날 것 같고, 유럽, 미국 공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 보면 한 2배에서 3배 정도 시장이 확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커지는 게 2030년 또는 30년 초반까지 시장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강도가 얼마나 이제 커질지, 지금 뭐 저기 그래프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계속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지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유리합니다. 네. IRA가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유럽의 아까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도 사실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하시라. 사실은 국내 배터리 관련 또는 배터리 소재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올 1분기에 되게 좋았던 이유가 네. 뭐 저런 이유거든요. 보조금을 받게 특히 셀 업체들이 이제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거라서.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는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저런 그 혜택이 뚜렷한데 주가는 전혀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더 하셔도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기업들의 주가에 이제 정책 효과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또 재생에너지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황금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반응을 줬던 거는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고밸류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재생에너지랑 2차 전지 두 가지 섹터를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풍력이나 이런 쪽이나 풍력 태양광이나 뭐 2차 전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산업 전체를 보면 네. 둘 다 당연히 그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뭐 전기차도 성장이 어쨌든 계속될 거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투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분이 이제는 아주 산업 초기가 아니에요. 네. 작년도에 이미 그 신차 기준으로 보면 10%를 전기차가 넘어섰고요. 올해는 아마 15% 진입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거의 아마 20% 육박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성장 속도가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옥석가리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국내 특히 우리 양극재 업체들, 네. 양극재 업체들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PER이 뭐 에코프로 BM이 보면 올해 기준으로 60배가 넘고 포스코 퓨처엠은 뭐 100배가 넘습니다. 물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나 해외에 있는 중국과 유럽의 양극재 업체들이 PER이 10배대거든요. 뭐 10배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어떤 펀드멘탈을 너무 넘어서 반영을 하고 있고 개인들의 수급이 워낙 많이 몰려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 대부분 다 1년 이상 주가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네. 큰 폭으로 하락해서 그렇다고 그 업체들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둔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전기차 성장률 이슈 때문에 그걸 미리 반영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많이 빠졌는데 우리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가 뭐 확 더 치고 오른 회사들이 많고 네.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죠. 네, 그렇군요. 배터리 산업도 사실 조금 깊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나눠보면 섹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오늘도 보면은 뭐 충전 관련 종목들이 뭐 섹터별 뭐 이슈 때문에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추후에 오를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오히려 셀 업체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은 셀로 따지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게 밸류션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이제 AMPC 아까 말하는 IRA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그 보조금 규모가 워낙 큽니다. LG 엔솔이 워낙 많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AMPC 때문에 밸류션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같은 거는 지금도 밸류션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세이프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2차 전지와 함께 재생에너지까지 비교하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수소 산업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시장에서 사실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그럼 전기차가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산업이 성숙하고 있다고 보면은 수소는 아직 초기 단계인가요?
수소는 초기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그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 만든 수소를 또 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둘 다 워낙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각국 정부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냥 관심을 안 기울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리파워 EU, IRA 또 미국의 인프라 부양안 요 세 개가 다 수소와 관련된 보조금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소 관련주들이 우리 그 이전 정부 우리 이제 과거 정부에서 주가가 피크를 치고 그 뒤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바뀌어서 과연 과거 정부만큼 그렇게 아주 공격적인 수소 지원 정책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워낙 지금 당장에 이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고 2030년 근처에 이제 산업이 열린다는 걸 가정을 하고 미래 이익을 대부분 땡겨와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면서 그런 종목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빠졌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닙니다. 아직 흑자는 나지 않지만 사실은 조금만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땡겨서 실현이 되어주면 네.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영역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정부의 정책 자체가 과거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수소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찾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수소 정책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각국들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동시에 지금 육성을 하면서 생산과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확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최근에 잘 아시는 네옴 프로젝트, 네.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에도 수소와 관련된 최종 투자 결정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소 전용 파이프라인들의 건설이 중국, 유럽, 미국 등에서 지금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린 수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이송할 수 있는 인프라가 늘어나게 되면 최종 산업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교통에서 쓰든 발전에서 쓰든 뭐 산업용에서 쓰든 굉장히 많은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수소 관련주 투자는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다.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국내 정책에만 좀 기대어 가지고 막 이렇게 열광했던 것과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지금 시장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좀 가능성이 높은 수소 산업입니다. 중간에 이제 중요한 게 수소 정책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국가별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도 뭐 어떠한 수소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은 올해 안에 미국 전역에 수소 허브를 만드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네. 지금 많은 주들이 거의 한 30개 이상의 주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발전, 뭐 산업용 할 것 없이 다양한 수소 전방 산업을 위한 수소 단지가 건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건설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데 킬로그램당 3달러의 보조금을 줍니다. 근데 그 정도 보조금 주면 그린 수소와 그레이 수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레이 수소거든요. 네. 천연가스나 이런 데서 계질에서 쓰는 뭐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그린 에너지가 아니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는데 그린 수소와 그레이 수소가 가격이 거의 같아져야지 수소 시대가 온다. 이게 네. 이제 정설인데 미국 정부는 인위적으로 그걸 보조금을 주면서 그걸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수소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업체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설비들을 많이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도 아마 올해 안에 수소와 관련된 입찰이 네. EU 전체가 하는 입찰이 아마 있을 예정이고요. 이미 많은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작년부터 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미국과 또 유럽에서 이렇게 정책들, 수소 관련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소 산업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알겠고,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2차 전지가 워낙 핫하기도 하고, 가시성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수소 관련 종목들은 좀 언제쯤 이렇게 딱 폭발하는 그런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수소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그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아마 시간은 좀 걸리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한 3, 4년 정도 걸리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초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업체들이 이제 많이 선정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선정이 되거나 어떤 주요한 계약이 맺어지는 업체들은 아마 주가가 어김없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의 리스트에 우리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PEM 수소연료전지 부분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기존의 사업들이 좋아서 어떤 이익을 좀 꽤 내고 있다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웬만한 수소 관련주들은 해외에서는 다 적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흑자 보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지금도 높은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소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인사이트가 좀 크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럼 수소가 활용되는 측면들이 자동차 말고도 또 어떤 분야에서 크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해요. 수소는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이런 영역이 아니고, 대표적인 게 필요한 것이 이제 산업이죠, 산업. 여러분들이 우리가 철을 갖다가 우리 근처에 그냥 일상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철, 쇠는 다 고탄소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철강 회사 고로에서 이 쇳물을 갖다가 녹여서 순도 높은 쇠를 만들 때 코크스라는 것을 넣습니다. 석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불순물을 이제 떼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철강 공장들이 항상 어떤 국가나 다 제일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이에요. 네. 이걸 이제 그 탄소를 거의 없애기 위해서는 이 코크스를 수소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수소 환원 제철법이고요. 네. 이미 유럽에서는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가 필요해요. 그린 수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생산을 누가 그린 수소를 앞당겨서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쟁력의 척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또 아주 대용량의 교통 부분들, 네. 항공기, 배, 기차, 또는 아주 긴 주행 거리를 가야 되는 상용차,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배터리로 하기에는 부족해요. 너무 많은 충전 시간도 필요하고,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죠. 배터리 용량이 너무 커서 경제성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이제 수소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원의 에너지 시장의 10% 이상이 수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국제 기관들도 그렇게 돼야지 탄소 중립의 시대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10% 이상이면 거의 1년의 시장이 조 달러 이상의 시장입니다. 1조 달러, 많게 보는 데는 5조 달러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좀 길게 투자하더라도 수소 관련주들은
좀 포트폴리오에 꼭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보다도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는 수소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저희가 2차 전지, 재생에너지, 수소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먼저 배터리 쪽에서 원고님이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쪽은 저는 지금 소재보다는 셀 업체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다. AMPC 그 적용 때문에 뭐 LG엔솔, 그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은 원래 쌌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스토리죠. 다른 스토리고 삼성 SDI는 AMPC는 2025년부터 받긴 하지만 네. 이미 밸류에이션이 많이 쌉니다. 별로 이제 주가도 상승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삼성 SDI나 LG엔솔이 좀 더 유망한 것 같다. 에코프로 BM은 저희가 매도 의견이에요. 네. 리듀스입니다. 워낙 회사는 뭐 너무 좋은 회사죠. 하이니켈 양극재 중에서는 뭐 글로벌 1위 업체이고요. 성장도 정해져 있고 매우 좋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을 보실 때는 에코프로랑 같이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를 만드는 다양한 소재를 에코프로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납품을 하거든요. 네네. 두 개를 합산해서 보면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높은데 에코프로까지도 합산해서 맞아요. 보면 네. SDI보다도 오히려 시총이 훨씬 더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수급이 많이 몰려서 과대평가된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 프라이스가 에코프로 BM이 2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20만 원 이하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 매수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소재 회사들은 지금 싼 것들이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제 1분기 실적 체크해보고 2분기도 저희가 좀 물어보고는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실적이 아주 섹시하게 좋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과거에는 사실은 실적 걱정 별로 안 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만들면 팔리는 그런 이제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중국 업체들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배터리 셀뿐만 아니고 너무 많은 소재 회사들이 대규모 증설을 했거든요. 대규모 증설을 했는데 중국에도 어쨌든 이 전기차에 판매되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된 캐파들이 이제 과잉이 됐고 이 친구들이 이제 해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경쟁이라고 생각 안 했던 업체들이 잠재적인 경쟁자로 등장을 하면서 미국에는 아직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유럽이나 여타 국가들로 그 친구들이 쇼핑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너무 높아져 있는 대장주들, 양극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싼 업체들 되게 많아요. 소재 업체들도 그런 업체들 쪽으로 좀 여유를 두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밸류 업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업종들 소재 쪽으로 좀 피하시고 오히려 배터리셀에게 조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위주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섹터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세요? 재생에너지가 제 그린 산업의 가장 큰 토픽입니다. 주가가 오르지도 못했고 IRA나 미국, 유럽의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의 영향권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산업이 이제 고성장을 하게 되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유럽에서 네. 생산하는 업체들이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CS 윈드가 저희가 탑픽이고요. 네. CS 윈드는 저희가 스트롱 바이입니다. 목표 주가도 14만 원이고 네.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CS 윈드 자체가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타워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유럽에도 포르투갈에 이제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양 지역에서 다 보조금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들도 먼저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AMPC 받아서 올해만 AMPC가 한 800에서 1000억, 그다음에 많이 받게 되는
29년 정도 되면 거의 한 2,700억까지도 AMPC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S 윈드는 그린 산업 전체에서 저희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태양광은 당연히 하나솔루션을 좀 보면 되는데, 태양광은 이제 이게 그 제품 가격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풍력은 터빈 가격이 터빈 업체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 보통 한 1,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뭐 데일리로 움직이거나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은 매주간 단위 가격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워낙 그 증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원재료 가격도 사실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무래도 제품 가격이 저렇게 이제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가 탄력도는 좀 낮죠. 예, 그 점을 고려하시긴 뭐 하셔야 되는데, 워낙 하나솔루션 같은 케이스는 미국에서의 증설을 크게 합니다. 크게 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많이 뒤처졌던 생산 용량이 많이 따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풍력과 태양광 나눠서 좀 제시를 해주셨고, CS윈드는 특히나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함께 체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수소 업체들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수소 쪽 탑픽은 어디로 볼까요? 수소 쪽 탑픽은 뭐 저희가 큰 회사가 지금 두산 퓨어셀이죠. 네. 두산 퓨어셀은 국내에서만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하다가 중국으로 확대를 냈고요. 그다음에 아마 올해 중으로 호주에서 일부 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 정책에만 기대서 성장을 했었고, 국내 정책이 이제 변동성이 있게 되어서 이제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걸 좀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고, 해외에서도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해외로 진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정책 리스크를 좀 낮추는 그런 상태라서 두산 퓨어셀을 대형주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소형주 중에서는 상하 프론테크라는 업체를 주목을 하시면 되죠. 제가 뭐 말씀드린 지 오래됐는데 왜 이 회사를 주목하냐 하면, 수소 산업은 꽃이 수소 연료 전지하고 수전의 장치입니다.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 그리고 만들어진 수소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수소 연료 전지, 요 두 개인데, 네. 요 두 개 다 핵심 소재가 멤브레인이라는 소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는 양극재가 제일 핵심 소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지 핵심 소재가 제일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멤브레인을 이 국산화한 사실은 유일한 업체입니다. 상하프론테크가. 그래서 현대차 넥소에도 약 800대 분량의 멤브레인이 들어갔었고요. 네. 지금 상용차 개발에 샘플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해외 업체들, 해외의 상위 수소 연료전지 업체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제품 개발에 이 회사가 샘플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되게 되면 회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하프론테크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소 관련 종목으로는 두산 퓨얼셀 그리고 멤브레인이라는 핵심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하 프론테크 두 가지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마토랜드 2.0에서는요, 쉬운 산업 일거주기 시간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님과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